동물을 있으신가요? 네. 사람을 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부터 사이코패스와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미디어에서 본 사이코패스와 실제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니면 완전히 같은 걸까요? 이런 정유정의 범행 뒤 행동을 보면 이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묘하게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 사이코패스.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변명이나 남 탓으로 일관하려 하는 사람. 지금부터 목숨을 건 동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이 다 검은색의 느낌. 안녕하세요. 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상상했던 약간 그대로예요. 엄청 검은색에다가.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저를 보실 때 안 무서웠어요? 첫 만남은 멘붕이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을 뽑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셨는데 뭐예요? 진짜 이런 거 생각하셨어요? 뭐예요? 아 진짜 죄송해요. 그냥 놀래켜드리고 싶었어요. 그 생각하신 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장난이시죠? 그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이거 해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저 옷 좀 벗어도 돼요? 아, 그러니까 저 이것도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았는데 뭐라 하지?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하나씩 막 벗으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외모 평가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이게 영상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예뻤어요. 사람에게 쉽게 호감을 살 만한 외모를 가지고 계셨고 이 사람을 제가 길거리나 사회에서 만났다면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고 호감이 가는 얼굴이었어요. 지금 앓고 계신 그 병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인 진단명과 어떤 현상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명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이고요. 이게 이전에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불렸대요. 근데 지금 진단 기준으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불리우는 게 맞고요.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하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를 굳이 의사분들은 나누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3명이 다 결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반사회성. 사회에 들어갔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3가지가 다 공존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이었어요.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랬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방송 프로그램이 그것이 알고 싶다이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즐겨봤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이코패스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해 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이코패스 담론에서 파생된 수많은 사이코패스 컨텐츠들이 지금 유튜브에 치면 거의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궁금했었죠. 과연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사이코패스와 실제 사이코패스는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감정을 느끼고 네? 죄송해요. 너무 많이 봐서 이거.
이거요? 아, 네, 맞아요. 이거 사이코패스 테스트라고 네. 저희가 가져왔는데 네. 혹시 보고 웃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방금? 누가 몰라요. 뭔가 웃겨 보이고 그냥 온화한 미소. 근데 여기 이 질문 자체가 어려운 게 이렇게 1차원적인 문제를 냈을까요? 나는 오히려 저는 헷갈려요. 이 사람이 웃고 있지만 저 사진을 찍혔을 당시에 뭐 어머님이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슬픈 감정이지만 이 사진 찍으려고 웃은 걸 수도 있잖아요. 또 이 사람은 로또 당첨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헷갈려요. 저는 감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저희가 혼자 사나요? 같이 살죠. 그러려면 공감이 필요하죠. 저는 감정적 공감이 안 돼요. 그러면 인지적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해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저희는 더 많은 정보를 봐야 돼요. 더 세밀하게 봐야 되고, 왜냐면 감정을 몰라서. 섭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범죄 이력이 있는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절대로 섭외하지 않는다. 애초에 이 제가 하는 방송의 목적이 미디어에서 괴물처럼 묘사된 반사회성 성격장애 말고도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분을 만나뵐 수 있었어요. 왜냐면 반사회적 성격장애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만난 사이코패스 모임은 총 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회원들이었고, 그들은 사회가 자신들에게 연쇄살인마 프레임을 씌웠음에 분노하였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타고난 사이코패스 성향을 억제하며 사회에 어울려 살아가는 것. 저는 그들의 목적이 이것만이 전부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 그들은 모임을 만들어 미디어가 묘사한 사이코패스적인 다른 야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서로 무슨 짐을 가져왔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선아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 가져온 짐 중에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소중해요?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짐 하나만. 귀엽다. 뭐예요? 뭐예요? 네? 테이저건 아니에요? 뭐예요? 후레쉬요. 후레쉬? 후레쉬랑 네. 얘는 안전벨트 같은 거 끊는 거고, 얘는 차 유리 깰 수 있는 거고. 왜요? 이거 왜 가져나요? 이거는 호신용품? 이거는 혹시나 문 손잡이 없는 문 열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피디님이 저 때리면 저랑 사는데 이걸 왜 가져와요? 그냥 항상 가지고 다녀요. 항상요? 네. 매일매일? 네. 이들의 생존 본능과 위협에 대한 방어적 행동은 다른 반사회성 인격장애에게도 드러났습니다. 선아를 제외한 다른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생존 가방을 사기도 하며 대화 중 생존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사회성들의 통제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제력이 다른 반사회성에 비해 강한 이 둘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방어적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통제성은 한 명에게는 위험에 대비하는 생존 키트의 형태로, 다른 한 명에게는 위험에 대항하는 방어적 공격의 태도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치든지 일단 준비해 놓는. 맞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뭔가 내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뭐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믿음이 가는 가족들하고 만날 때도 들고 와요? 그러니까 1대1로 가족의 집에서 만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가족이 친구랑 밖에서 먹으면 타인을 만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타인으로부터는 아무도 몰라요. 요즘은 막 진짜 저도 무서워요. 묻지마 칼부림 이런 거. 저도 무서워요라는 말이 좀 낯설긴 한데, 근데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거. 그녀의 가방에서는 줄곧 평범하고 실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잠옷, 함께 노래를 듣기 위해 가져왔다는 블루투스 스피커, 몰카 탐지기, 그림 연습장 등을 내보였습니다.
또 다른 물건 있으세요? 보여줄 만한? 보여줄 거요? 아이, 근데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너무 자극적인가? 어떤 거예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맞았다고요. 잠깐만. 가방에서 꺼낸 물건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사진이었거든요. 좀 끔찍했어요. 선아님이 유년 시절에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몸에 상처와 멍이 잔뜩 든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좀 중단하게 됐죠.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선택한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6살로 돌아가면 그 감정이 대충 기억이 나요. 근데 점점 살면서 슬퍼하지도 말자, 기뻐하지도 말자, 기대하지도 말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감정을 느끼기를 최소화시키길 선택한 거고 그거는 제 생존 본능이에요. 근데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반사회성이 아니더라도 트라우마일 법한 것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의심해요. 지금 와서는. 제 첫 기억이 그런 어머니에게 했던 기억인 것도 있거니와 저희가 키우던 강아지를 자기가 화가 난다고 때렸고요. 저는 이유 없이,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제 아버지가 만드신 이유죠. 매일매일 맞았어요. 그냥 저는 항상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고 항상 피멍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무릎 꿇고 앉잖아요. 부모님께 혼나면. 골프채를 들고 저한테 만세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골고루 때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갈비뼈 쪽으로 골프채가 날라오는데 어떻게 하세요? 팔로 막아야죠. 그래서 저는 맨날 팔이 부러졌었어요. 왼팔이. 오른팔로 때리니까. 그래서 선천적인 것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후천적인 게 더 클 거라고 예상해요. 우리는 그녀의 병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아는 자신이 선천적 혹은 후천적 반사회성일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어떨까?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그 원인을 가족 요인에서 찾는 관점도 있지만 대체로 전두엽, 뇌 각성 수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등 생물학적 요인을 지배적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치료법이 없어 반사회성들은 꾸준한 치료를 요구받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치료도 원인도 불분명한 병. 우리는 어떻게 이 불확실성과 싸워야 할까? 인지적 공감. 그게 이번 영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인지적 공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어떻게 보면 무례하지만 직접적으로 여쭤봤죠. 우리 이 세간이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와 제 앞에 있는 사이코패스 분은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저는 이 사람들이 받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라는 것도 그걸 검사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사람을 죽였어요. 끝까지 간 거예요. 막장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라는 걸 스스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알고 그렇게 보이고 싶은 대답들을 고른 걸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PET 촬영이라고 있어요. 진짜로 전두엽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뇌에 손상이 있어서 인지적 공감이나 이런 것도 못하는가, 혹은 누가 인지적 공감의 중요성을 알려주지 않았는가, 그게 궁금하고. 그 이유는 인지적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차이를 두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인지적 공감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아닌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사고하고 공감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판단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최근에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문제로 대중들에게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았던 사건들을 좀 가져와서 여쭤봤었죠. 바로 이 사건. 모 가수, 연예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에 팬이 사진을 요청했고 그걸 거절했어요. 그러자 연예인의 지인 중 한 명이 그 팬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그 연예인이 비판을 받은 이유는 팬이 폭행을 당한 직후에도 그 폭행을 한 지인과 술을 마시러 간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이코패스님의 생각은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겠나요? 저도 이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저 연예인이 제가 보기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고, 그리고 저 폭행을 가한 지인과의 어떤 내부적인, 사적인 관계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왜 제가 뭐라고 판단을 하죠? 만약에 저 지인이 저 연예인을, 공인을 협박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때리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팬을 때리니까 나도 맞을 수 있겠다 해서 그 자리를 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폭행을 가한 가해자와 피해자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공인을 제가 욕할 수 있을까요? 옳지 않다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속사정은. 모 유튜버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그 집이 체납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이 유튜버가 자신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밝히면서 이 체납된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직접 말한 유튜브 영상의 캡처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만약에 사이코패스님께서 전세 사기 혹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일단 저는 전세 사기를 대비해 놓을 거고요. 전세 사기를 철저히 대비했는데도 전세 사기를 맞았다. 내가 법정 공방해야죠.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요? 아니, 그럼 진짜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인데요? 그럼 그 사람은요? 완전한 타인이 사이코패스님께 중요해서 그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그럼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고 인지한 순간부터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남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남에게 넘기죠? 내가 당해놓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간이니까? 누구나 똑같지 않을까요? 저희의 저녁입니다. 약간 인지부조로 와서 그런데 네. 저 지금 되게 편안하거든요. 원래 내가 집에서 입는 잠옷도 입고 같이 누군가랑 식사를 하잖아요. 좀 맨발 쓰고 있어서 인지부조가 와요. 뭔지 아시겠어요? 말 편하게 해도 돼요? 말 나도 되나요? 그럼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놓을까요? 그래? 죄송해요. 알았어요. 하나 둘 셋. 그래? 근데 솔직히 친구 많아? 친구의 기준이 뭐야? 친구. 우리는 그녀의 일상이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인지적 공간만으로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을까? 사전에 예고 없이 선아의 친구들의 연락처를 받아 그녀의 인간관계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선아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임을 전혀 모르는 지인들입니다. 우리는 통화 과정에서 그녀가 반사회성이라는 사실은 숨긴 채 단순 영상 제작이라고 밝혔고, 이들 모두 촬영과 녹음에 동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올립니다. 제 첫인상은 착했어요. 공부를 유난히 잘하던 애라 전교 1등도 몇 번 해봤고, 착하고 애들 공부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언니 되게 활발한 편이고요. 네. 인간관계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뜬금없이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평소에도 좀 배려심이 있는 편이어서 주변에서 고민 상담하거나 그런 것도 잘 들어주고. 학교 다닐 때는 과대하고 그냥 친하게 두루두루 잘 지내고. 그녀의 친구가 말한 그녀의 유일한 단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단점? 좀 직설적인 거? 네네. 가끔 이제 저는 괜찮은데 조금 F인 친구들이나 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조금 상처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단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직장에선 어떨까?
그녀는 놀랍게도 사람을 상대하는 영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평가는 좀 다를까? 분위기가 좀 다운되거나 이러면은 좀 분위기 업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뭐 갈등 상황에 뭐 약간 자주 노출되시는 편이신지 이것도 확인이 좀 가능한가요? 그거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건 절대로 없어요. 제일 잘할 텐데 그 중에서는. 엄청 밝고 그리고 엉뚱해요. 업무적으로도 효율도 되게 잘 나오기도 했었고 공감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공감을 잘해주신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아요. 고객들이랑 있어서 소통을 되게 서스럼없이 잘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사랑을 해본 적은 있어?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느낌은 느껴본 적이 있어? 누군가를 좋아한다. 이 사람의 냄새가 좋다. 옷 입은 게 좋다.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좋다. 근데 이 사람이 좋다? 그래서 난 사랑이란 게 진짜 궁금해 사실.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도 뭐가 얼마나 깊은 감정이길래 빠진다라는 표현을 쓸까? 내가 생각에 빠진다처럼. 어렸을 때는 그런 적도 있어. 그러니까 인간에게 대해서 소유욕 비슷한 느낌을 느꼈던 것 같거든? 누구한테? 가장 쉬운 거는 남자친구가 되겠지? 진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 소시오패스적 막 그런 거 있잖아. 이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걸 증명받고 싶고 근데 그 집착도 처음에 한 건 아니야. 이 사람이 바람핀 게 걸렸어. 그리고 나서부터 집착이란 걸 했어. 그러니까 난 질투도 못 느껴 사실. 그러니까 질투가 아니고 나를 속였어? 같은 생각으로 그럼 못 속이게 감시해볼게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 그 사람은 얼마나 몰라 잘못을 했다 할지언정 그 기간이 얼마나 싫었을까? 너무 싫음에도 내 옆에 있던 거잖아. 내가 집착을 하는 순간에. 그녀는 전 연인을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왜 연인과의 만남을 가진 걸까? 너무 선한 거야 사람이. 선한 거 좋아하잖아. 너무 선한 거야. 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목걸이가 십자가인 건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선함이니까요. 선함의 탑이라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있으면 저희 인간은 선과 악 사이를 걷고 있어요. 자기가 달리는 방향이 선인지 악인지 정도는 알고 달려야죠. 혹시나 있을 예비 범죄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허하고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외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악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왜죠? 내 자랑? 안녕. 와 진짜 너무나 좋네. 하나, 둘, 셋. 나 돼? 아니. 나 돼? 전혀 안 되는데. 난 근데 이거 돼. 엄지발이랑 나머지 발가락 분리. 그럼 더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난 이렇게 해서 꼬집을 수도 있어. 자, 그럼 제가 계속 사이코패스님이라고 불러서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사이코패스님을 뭐라고 이름을 부르면 될까요? 저는 김선화라고 불리고 싶어요. 되게 이쁜 이름인데 왜 그 이름을 고르셨을까요? 김은 가장 흔한 보통의 성이잖아요. 그리고 선은 선할 선이에요. 그리고 화는 미래에 피울 꽃 화자예요. 오, 이름이 너무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가장 보통의 성씨를 가지고 선함을 꽃피우는 그런 분이 오, 되고 싶다. 맞아요. 나한테 가장 가까웠던 감정과 가장 멀었던 감정? 나한테 가장 가까운 감정. 억울하다. 뭔 감정? 후회스럽다. 내 인생 자체가 이건 것 같아. 나는 정확히 말하면 억울한 인생을 살았고 항상 억울한 일들이 생겼던 것 같고 그걸로 인해 과거에 머물고 있지 않았어.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그
억울한 일을 이해하고 배우고 그렇게 노력했어. 그래서 내가 한 선택에 후회가 없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던져보고 싶으세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진짜 저희를 알아보려고 MBTI처럼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 번만 진지하게 저희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헉, 반사회성?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예비범죄자?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알아요. 아, 그럼 나는 감정 공감도 못하는 예비범죄자구나 하고 살았어요.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기분이에요. 아니요, 저는 인지적 공감을 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어요. 저는 살기 위해서 선택한 거고 앞으로도 살고 싶어요. 다수의 무리에서 살아야겠죠? 그게 더 안전하겠죠. 그들이 만든 법을 지켜야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의 사람보다 더 법을 잘 지켜요. 더 선해요. 더 선하려고 노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에도 보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해온 걸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걸 말하는 분들이 반사회성이 아니겠죠? 그럼 반사회성을 그분들이 공부한 건 무엇일까요? 요영철, 강호순, 나쁜 죄를 저질러 버린 사람들을 기준을 잡고 그 범죄를 보고 그게 마치 반사회성이면 다 범죄자처럼 된 건 아닐까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희가 칼만 드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만 보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온 데이터니까. 챗GPT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말했는데 뭐 예비 범죄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빅데이터로 이어진 챗GPT도 나를 예비 범죄자라고 하는구나. 이거 진짜 다들 그렇게 생각할 만하구나. 우리 같은 데이터도 빅데이터에 넣어주자. 반사회성이 칼만 들고 싸우는 건 아니다. 방패를 들고 싸우는 반사회성도 있다. 나 전화 한 통만 할게. 무슨 일이야? 들려. 아, 미안해. 생일 축하해. 그랬어? 진짜 생일 축하해. 아니야, 같이 광을 잘 내보자. 알겠어. 재밌게 보내고. 생일 축하해. 나랑 비슷한? 나보다 어린 친구인데 나한테 생일 축하한단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했대.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달라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이 방에 법이 없고 앞에 이 칼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절 죽이실 수 있나요? 아니요. 긴장했어요. 왜 아니오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유나님도 살고 싶겠죠? 저만큼? 그걸 제가 무슨 권리로 죽이죠? 완전히 제 인식과는 정말 다른 대답들을 오늘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전에 고양이 그림 보여줬어. 그 사이코패스한테 선물 받았어요. 모든 반사회성은 범죄자의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자가 반사회성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이 인지적 공감을 배울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